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송TV의 김주성입니다. 전 시간에는 이게 북한 교육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문화예술 정책이라고 하는 일종의 북한의 정책,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갈까 하는데요. 일단 이게 문화예술 하게 되면은 이게 범위가 넓죠. 범주가 상당히 넓은데 그 속에는 뭐 이 문학 작품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뭐 영화도 있겠죠. 예, 뭐 우린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이게 북한은 일단 작가 자체도 뭐 소설 작가가 있고 그 다음에 영화 작가,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가 따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삼국기관 자체도 조선 작가 동맹이 있고 그 다음에 영화 창작사, 예전에는 조선 문학 창작사가 있고 조선 영화 창작사, 영화 문학 창작사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 역시 그 별개 기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것뿐이 아니죠. 뭐 일단은 그 외에도 뭐 음악 하게 되면은 뭐 음악을 하시는 분, 음악가들이죠. 예. 북한은 뭐 통틀어서 예술인이라고 하긴 하는데 또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기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악기를 하시는 분. 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뭡니까? 뭐 배우들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이라는 범주 속에 속하는 사람들은 뭐 쭉 하게 되면 마지막에 체육인까지 속하지 않나. 예,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역사 유물들 이런 것도 문화에 속하지 않을까. 진짜 개별적인 생각인데 일단 이에 대한 정책인데요. 좀 간단히 뭐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통일부 쪽에서도 이게 이 올해죠. 올해 북한의 이해라는 그런 대목에서 북한의 문학과 예술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정의를 나름대로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보면은 문학과 예술에 대한 당국의 정책 행정 계획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남북한의 문화예술이라는 개념의 차이는 있겠죠. 예,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또 뭐 이렇게 그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한때는 이게 북한에서 작가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이름이 있는 그런 인지도가 있는 작가까지는 안 가도 일단은 뭐 현직 작가라고 해서 뭐 자기의 그 뭔가 직업을 가지면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세미 프로라고 할까요? 프로의 작가가 아니라 세미 프로. 근데 그 전 단계는 뭐 이렇게 문학 통신에 대한 그런 단계인데 일단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문화예술 정책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북한은 문화예술을 통해서 무엇을 주민들에게 심어주나는 게 문제인데 보면은 사회주의 세계의 건설 이거는 이게 통일부에 나왔던 표현인데 저는 이것 좀 살짝 좀 수정을 하고 싶어요. 사회주의 세계가 아니라 사회주의 제도라고 하거든요. 저 그네들은 아직 세계라는 표현보다 이게 제도라고 합니다. 예. 일단 그런 거가 있죠. 온 세계를 주체 사상화하자 하는 것이 노동당의 뭐 최종 목적이다. 뭐 이렇게 밝혀져 있는데, 지금 일단 이런 그 북한의 여러 가지 정책상 그 문구라든가 노동당의 그런 슬로건들에는 보면은 제도라는 말이죠. 사회주의 제도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제도 건설, 사회주의 건설이라고도 하고요. 사회주의 국가 건설과 사회주의적 인간형 양손이라고 하는데, 이거 보면은 북한에서는 이 표현을 사회주의 전형이라고 해요. 전형. 예, 전형적인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 전형 자체를 이렇게 인간으로 표현을 하는데 전형을 만들기 위한 네. 그런 인간으로 모두를 만들기 위한 교육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교화. 예. 뭐 그다음에 사상 개조. 예. 정신 개조. 의 수단으로서가 북한의 문화예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 부분에서 문화예술 부분에서도 역시 북한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역시 문학이에요. 문학. 네. 그러니까 책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그에 따르는 작품들 보게 되면 결국 문학, 소설이 영화도 되기도 하고 그게 뭐 드라마로도 등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문학이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전에 그 김 부자가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자기가 직접 소설을 했다고 하는 문헌들, 네, 저술한, 예, 그런 저서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사실 그게 진짜로 그들이 썼는지 안 썼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뭐 그거를 창작하기 위한 뭐 사회과학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기관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여기 보면은 제가 문학을 북한에서 공부할 때 그랬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문학은 곧 인간학이다. 예.
그러니까 문학을 통해서 어떤 인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자, 이래가지고 북한의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일단 정책관의 문화예술. 예, 이것은 범주가 너무나도 넓고 일단은 이자 말의 모든 것을 총괄을 해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예, 그를 위한 정책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가기구에 우리 관부처가 많지 않습니까? 뭐 여성가족부, 행안부, 뭐 통일부 뭐 있는데 역시 북한에도 문화예술부라는 것이 내각이죠. 내각 기관의 문화예술부. 예전에는 정무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문화예술부였는데 최근에는 아마 문화성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예. 예, 그 문화성 속에 속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체 그런 정책들을 집행을 하게끔 지시를 내리고 하는데 그 외에도 북한은 사회단체들이 꽤 많습니다. 네, 물론 이것도 다 우리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예, 자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뭐 국가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거죠. 네, 그 사회단체 중에는 보면은 문해청이라는 게 있어요. 문해청이라는 약칭이 뭐 우리도 뭐 한노총, 민노총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문해청이라는 게 뭡니까? 말약자인데 문학예술총동맹이라는 약칭이에요. 네. 이것이 내각 소속으로 돼가지고 일단은 그런 사회기관, 외곽단체로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문해청에 망라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문학예술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직결이 되어 있어요. 네. 마지막에 쭉쭉쭉쭉 꼽다 보면은 뭐 거기에 뭐 그 아래 동맹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예술 총동맹 산하에 조선 작가 동맹도 있고 조선 미술가 동맹도 있고 조선 영화문학 동맹 작가 동맹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무용가 동맹, 음악가 동맹, 뭐 사진가 동맹 다 속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북한의 사회 구조, 다시 말해서 이게 체제의 구조를 보면은 2중, 3중으로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철저하게 그 상부의 지시를 따르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에요. 네. 일단 보세요. 어떤 기관이 있다 하게 되면 그 기관의 직접적인 영도,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것이 노동당이거든요. 네. 노동당이고, 그 다음에 그 당 외에도 행정 지시라는 게 있어요. 행정적으로 또 지시를 받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작가 동맹이 됐든 음악가 동맹이 됐든 뭐가 됐든 모든 것이 행정적 지시는 문화예술부의 지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 두 개죠. 네. 그러니까 당적 지도, 당적 영도, 그리고 행정적 지도, 행정적 영도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자 말한 것처럼 사회단체, 외곽단체들의 직접적인 통제권. 근데 이 관할권은 좀 약해요. 약해 있지만 일단은 그 동맹에 속해서 결국 뭐니까 전문가, 그 다음에 지식인 전문가로서의 자기의 자질과 역할을 높이는 데 필요한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해청이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출판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책을 내거나 뭐 하거나 할 때, 예, 그때는 문해청 산하의 출판사들도 있어요. 문화예술 출판사. 예, 출판사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작가들인 경우는 거기다 글을 쓰고, 미술가도 거기다 미술 작품을 게재하는 등, 이런 식으로 북한의 문화예술 정책의 구조적인 면을 보면은 2중, 3중의 그런 지도 체제로 성립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차례로 보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조목조목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를 강의하자면은 뭐 못해도 뭐 제가 뭐 글쎄 다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아마 제가 그쪽 부분에 있다 보니까 그 연관된 이야기들만 해도 뭐 10회 이상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더 회학적으로 보면은 북한의 문화예술 정책의 깊이, 예, 조금 더 해석적인 문제를 면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북한의 문해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문해이론은 아까도 말했지만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조스를 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그런 서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미존에 있을 때도 북에 있을 때도 뭐 여러 가지 뭐 보기 싫도록 봤지만 그런 그 일종의 뭐 논문 같은 거, 예, 예, 문헌이라고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저작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게 많아요, 워낙에. 그리고 일단 북한이 가장 그 주장을 하고 이 뭐죠? 강조를 하는 것이 주체 사상이잖아요. 이놈의 주체 사상이
북한의 지침이에요. 모든 분야의 지침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북한에서 재창을 하는, 네,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는 문학과 예술도 역시 주체사상이라는 그런 이론적인 주체사상이라는 이론에 입각을 한 그 정책이고 분야별 사명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사상을 기점으로 해서 문학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주체사상을 기초로 해가지고 예술을 어떻게 해야 되고 창조를 해야 되고 창작을 해야 되고 주체사상의 기초로 해서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고 주체사상의 기초에서 영화를 어떻게 만들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김정일이가 가장 많은 거기에 대한 저술을 했다고 하는데 좀 믿지 않아요. 그다음에 있는데 보면 주체 영화예술론, 그 다음에 주체 문학예술론, 문화론, 문학론이죠. 그 다음에 이를 위한 또 뭐가 있냐면은 주체 사상에 입각을 해서 푼 사회주의 문화 건설 이론, 이런 것도 있고요. 영화예술론, 이런 식으로 해서 저술된 저서들이 많아요. 그걸 쫙 풀다 보면은 북한의 문화예술 정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좀 더 세세면밀하게 들어가면 북한의 문학은 어떤 식으로 써야 되고 북한의 영화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다는 소리죠.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로 해서 다음 시간에 좀 조목조목 좀 더 깊이까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그게 문학이 들어가고 음악이 들어가고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조목조목 갈라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김유성 TV였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